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저녁거리에서 내 차가 미끄러지며 앞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핸들이 흔들리고 나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여자가 나를 노려보는 눈빛이 단순한 사고 이상의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수민이었다. 32살, 날카로운 눈매와 짧은 머리가 인상적인 여성. 그녀의 차는 고급 세단이었고 나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 김지은, 28살이었다. 당신 때문에 내 일정이 엉망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비가 내 얼굴을 적시는데 그녀는 우산도 없이 서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사과를 연발하며 보험 정보를 교환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냥 따라오세요. 가까운 카페에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하며 앞장섰다. 왜 따라갔을까? 그 순간의 공포와 죄책감이 나를 움직였다. 카페에 앉자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다. 당신, 운전 면허증 보여주세요. 나는 순순히 따랐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은 씨, 회사원이시네요. 나도 서울에서 일해요. 변호사예요. 그녀의 직업을 듣자마자 불안이 밀려왔다. 사고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건가?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녀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지각했어요. 당신 덕분에.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모든 비용 제가 부담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내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다. 당신, 혼자 사세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나는 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웃으며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 나랑 같이 보내요. 보상으로. 나는 당황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가족은 어때요? 부모님 기대가 크시겠네요.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네, 결혼하라고 재촉하세요. 그런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녀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사회가 강요하는 게 많죠. 특히 여성에게. 대화가 깊어지면서 나는 그녀에게 끌리는 걸 느꼈다. 그녀의 자신감, 그 속에 숨긴 외로움. 하지만 이건 사고 후의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서야 그날의 충격을 실감했다. 그녀의 번호가 저장된 휴대폰을 보며 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후회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제 즐거웠어요. 또 만나요. 나는 답장을 망설였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내 삶을 바꿀 무언가의 시작일까?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이 떠올랐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출근길에 그녀를 다시 만났다. 아니, 우연히? 그녀의 사무실이 내 회사 근처였다.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또 따랐다. 대화 중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죠. 그녀의 눈에 스친 슬픔이 나를 흔들었다. 왜 포기하셨어요? 내가 묻자 그녀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가 말하는 사랑은 나와 같은 종류일까?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오늘 저녁 내 집으로 와요. 이야기 더 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그녀의 집은 깔끔하고 세련됐다. 저녁을 먹으며 그녀는 더 깊은 이야기를 했다. 나, 여성을 사랑해요. 하지만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충격이었다. 그녀의 고백에 나는 말을 잃었다. 저도, 내가 중얼거리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요. 당신 눈빛이 말해주네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과거, 가족의 반대, 사회의 편견. 나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모르세요. 결혼하라고만 하시고 그녀는 그게 우리 현실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 감정은 사랑일까? 아니면 사고의 후유증?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물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생각했다. 그녀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내 일상이 변했다. 출근 전에 커피, 퇴근 후 산책. 그녀는 나를 변화시켰다. 너 자신을 사랑해. 그녀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다. 하지만 가족의 전화가 왔다. 언제 결혼할 거야? 소개팅 잡아줄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 만나요. 가족 때문에. 그녀는 슬프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후회할 거야.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녀의 메시지가 왔지만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포기해야 해? 내 안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주말에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셨다. 지은아, 이번에 좋은 남자 소개할게. 아버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빠, 저 아직요. 하지만 압력이 컸다. 저녁 식사 중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누굴 만나? 나는 아니요. 라고 거짓말했다. 그날 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요. 만나요. 그녀는 알았어. 내일 봐. 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가족이 문제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네, 그들은 이해 못해요.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이 따뜻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싸워야 해. 그녀의 말에 용기가 생겼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졌다. 데이트, 손잡기, 키스. 하지만 비밀로.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회사 동료가 물었다. 요즘 행복해 보이네. 남자친구 생겼어. 나는 웃으며 비밀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 일하다 만난 클라이언트가 나를 봤다. 수민 씨, 여자친구예요. 그녀는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에 상처받았다. 저녁에 그녀에게 물었다. 왜 친구라고 했어?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야. 조심해야 해. 라고 말했다. 나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서운했다. 그 후 그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수민, 나 돌아왔어. 전 여자친구 박민지였다. 30살, 아름다운 여성. 그녀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했다. 수민은 망설였다. 이미 끝났어.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을 우연히 봤다. 질투가 솟았다. 누구야? 내가 묻자 수민은 과거야. 걱정 마.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이 생겼다. 다음 날 민지가 나를 찾아왔다. 수민은 나랑 다시 할 거야? 너는 그냥 놀이야. 그녀의 말에 충격받았다. 집에 가서 울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편견, 이제 배신까지. 수민에게 따졌다. 그녀 말이 사실이야. 그녀는 아니야. 믿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믿기 어려웠다. 우리 그만해. 내가 말하자 그녀는 하지마. 사랑해. 라고 붙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가 집중해. 라고 경고했다. 부모님이 다시 전화했다. 이번 주말에 소개팅가? 나는 싫어요. 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반항했다. 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정상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 수민에게 털어놓았다. 가족이 날 이해 못해. 그녀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위로했다. 우리의 관계가 공개될 위험이 생겼다. 회사 파티에서 동료가 우리를 봤다. 둘이 친하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했다. 우리 조심해. 내가 말하자 수민은 왜 숨겨?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사회의 시선, 직장의 편견.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수민, 너 날 버릴 수 없어. 그녀는 과거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질투했다. 왜 아직 연락해? 수민은 끊을게.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렸다. 그날 나는 결정을 내렸다. 잠시 거리 두자. 그녀는 슬퍼했지만 동의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내 안의 갈등이 커졌다. 사랑 vs 현실. 가족의 사랑 vs 내 행복. 나는 밤새 울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실적이 떨어졌어. 상사의 말에 절망했다. 이 모든 게 그녀 때문인가? 아니, 내 선택 때문인가? 해고 후 나는 집에 틀어박혔다. 수민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부모님에게 사실을 숨겼다. 요즘 바빠.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무슨 일 있니? 그녀의 걱정에 눈물이 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터뜨리고 싶었다. 수민이 집으로 왔다. 왜 안 받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모두 끝났어. 나 때문에 너도 피해갈 거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붙잡았다. 우리는 다시 화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가족에게 말할게. 내가 결심했다. 주말에 부모님을 만났다. 엄마, 아빠. 저 여성분을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쳤어.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나는 무릎 꿇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들은 나를 쫓아냈다. 생각해봐. 집으로 돌아와 수민에게 말했다. 반대야. 그녀는 기다려. 변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절망했다. 사회의 편견이 떠올랐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너 왜 그래? 한 친구의 말에 상처받았다. 민지가 다시 개입했다. 수민, 그녀는 너를 망칠 거야. 그녀는 수민의 가족에게 알렸다. 수민의 어머니가 왔다. 이런 관계 그만둬. 내 미래 망치지 마. 수민은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사회가 용납 안 해. 라고 나갔다. 우리는 함께 싸우기로 했다. 하지만 압력이 컸다. 수민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변호사로서 이미지 안 좋아.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그녀는 괜찮아. 라고 했지만 피곤해 보였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탓이야. 새 직장을 구하려 애썼다. 하지만 면접에서 개인 생활은 이라는 질문에 불안했다.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자살 충동이 들었다. 이게 가치가 있나? 하지만 수민의 생각이 나를 멈췄다. 그녀와의 데이트 중 사람들이 쳐다봤다. 저 둘 이상의 속삭임이 들렸다. 우리는 손을 놓았다. 미안,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포기하지 마. 가족의 연락이 왔다.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나는 갔다. 아버지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 치료받아. 라고 말했다. 나는 이게 병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논쟁이 길어졌다. 어머니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라고 울었다.
집에 돌아와 수민에게 말했다. 포기할까? 그녀는 아니. 우리 사랑이 진짜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안의 갈등이 커졌다. 도덕적 딜레마, 가족을 버릴까? 사랑을 버릴까?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가 수민을 협박했다. 사진 공개할게, 과거 사진. 수민은 하지 마,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너 날 배신했어, 라고 복수했다.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다. 소문이 커졌다. 수민의 직장에서 해고 위기가 왔다. 이미지 실추, 그녀는 울었다. 모두 끝났어, 나는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탓했다. 왜 나를 만났어?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다. 가족이 알았다. 인터넷 봤어. 부끄러워, 아버지의 전화. 나는 미안해요, 라고만 말했다. 친구들도 떠났다. 고립됐다. 사회의 정죄가 느껴졌다. 뉴스에서 비슷한 이야기, 동성애자 차별,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 이게 최선이야. 수민의 말,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혼자 있는 날들이 이어졌다. 직장 구하기 어려웠다. 과거가 문제야, 면접관의 말. 민지를 만났다. 왜 그랬어? 그녀는 복수야. 수민은 내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사랑은 강요 안 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세상이 날 버렸어. 너희도 그래. 수민에게 다시 연락했다. 미안해, 그녀는 나도, 라고 말했다. 우리는 재회했다. 이번엔 숨기지 말자. 하지만 현실이 막혔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압력. 어머니가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아버지의 말,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병원에 가서 미안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어렵다, 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약간의 이해. 수민의 가족도 변했다. 시간 줘, 어머니의 말, 하지만 여전히 반대. 우리는 싸웠다. 가족 포기할 수 없어. 내 말에 그녀는 그럼 나 포기해, 라고 말했다. 갈등이 폭발했다. 결국 우리는 선택했다. 함께 갈게. 하지만 대가가 컸다. 직장 포기, 이사. 새로운 시작.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의 시선, 내적 갈등. 새로운 도시에서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민지의 복수가 계속됐다. 너희 행복 못 봐, 익명 메시지.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 부족. 불안한 날들.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편지 보냈다.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의 답장. 생각해 볼게. 희망이 생겼다. 수민의 가족도 서서히. 따라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차별. 그런 사람과 일 안 해. 클라이언트의 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비슷한 사람들 만나 위로받았다. 고조되는 갈등 중 민지가 직접 왔다. 미안해, 그녀의 사과. 내가 잘못했어,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다. 우리는 용서했다. 함께 치유하자. 마지막으로 가족 모임. 부모님과 만났다. 받아들일게. 아버지의 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의 사랑은 이어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잃은 친구, 직장, 평안. 그러나 얻은 자유, 진실. 이 사랑은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가족과 사회를 배신한 잘못된 결정이었을까?